자, 데일리 한번 풀이 해볼게요. 근데 이게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메뉴가 안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세팅을 좀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제 사실 오늘 풀이를 되게 하기 싫게 어제 분위기가 좀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몰라야 내가 풀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자,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배워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왜냐면 이게 수업 시간에 다 못 해주는 거를 다 채워줘야 되는 거니까. 자, 1번에서는 로그가 정의된대요. 로그가, 이거 현미를 했던 건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게 학원에 있는 전자칠판이랑 좀 필기감이 좀 다르네요.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누구야? 여기 밑조건은 어떻게 된다? 너 밑조건은 0보다 커야 돼. 너 양수여야 돼. 진수 조건은 어떻게 돼야 돼? 너 0보다 커야 되는데 너 1은 되면 안 돼. 이 정도 이제 기억해 주고 있으면 되겠죠. 얘는 실제 수능으로 거의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수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3월, 4월 달에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3월이잖아. 이게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수능으로 내기엔 교수님 이름으로 너무 창피해. 뭐 그런 것들은 잘 안 되는 것들도 좀 있어서요. 자, 그래도 3월, 4월 때 맞아가지고 우리가 되게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누구부터? 나 밑조건을 만족해야 돼. 밑이 지금 여기서 누굽니까? x입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커야 되고 x는 1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인데 여기서 풀이 끄트머리에 2차 부등식을 못 푸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풀이를 이제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일단 2차 부등식을 풀려면 최고차원 계수를 항상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x 더하기 1은 0보다 작다예요. 그죠? 이쪽이 이제 0보다 작다로 끝나면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진수 조건이 돼요. 자, 그러면 로그라는 것은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하나만 만족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x는 1이 아닌데 그 다음에 또 x값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와중에 정수만 고르라고 하니까요. 우리 마이너스는 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뺄 거예요? 0도 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랑 0을 빼면은 누구만 남겠니? 1, 2, 3, 4가 남는데 여기서 x 누구도 아니래요? 1도 아니래요. 그래서 얘도 뺄 거래요. 그러면 2, 3, 4 그러면 얼마겠어요? 답은 9이겠죠. 자, 1번의 답은 9일 것 같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뭐 틀리는 거 가지고 만약에 선생님이 잘못된 얘기를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뭐 사소하게 계산 실수해가지고 뭐 접근은 맞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은 뭐 계산 실수하면 안 되지만 저는 좀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을 못 푸는 친구들을 위하여, 자, 만약에 2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돼요. 물론 개념적인 설명을 다 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를 풀려고 하는데 얘를 맨 처음에 나는 뭐 해야 돼? 나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나 인수분해 하시면 만약에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 가정하자.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다 라고 인수분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고 알파랑 베타가 만약에 서로 다르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가르쳐 줄 거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은 요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수직선상으로 그렸을 때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라는 값이 나왔다면 우리는 누굴 답으로 해야 돼? 얘네들을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를 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최고차 계수, 맞아, 뭐 해야 돼? 최고차 계수는 반드시 양수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하필 꼭 이럴 때 어떻게? 자, 그러면은 뭐까지 얘기했냐? 최고차 계수가 반드시 양수여야 돼. 그래서 양수로 바꿔준 다음에 뭐 한 거야? 난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한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얘는 인수분해를 한 거고, 자, 근데 얘는 0보다 작다예요. 그럼 0,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작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로 끝나면 누가 답이고? 큰 거보다 크다. x는 알파보다 크고 x는 베타보다 작다고요? 말을 이렇게 두서없이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얘가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라는 모양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두 해가 얼마야? 이쪽에서 마이너스 1, 이쪽에서 5가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0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로 연결을 했었죠. 그죠? 만약에 이 문제가 내가 얘를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로 바뀌었었다면 난 어떻게 했어야 돼? 이렇게 됐었다면 야, 나는 답을 x는 큰 거보다 크고 x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썼었어야 겠겠죠?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 여러분들 매일매일 공부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어떤 느낌도 있냐면 수업 시간에 그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자, 어떤 애가 A는 B는 C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겠니? 쟤네 세 개가 다 얼마로 같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쟤네 세 개는 얼마로 같다? K로 같다. 얘네들이 K로 같다라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어? 얘는 K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를 세제곱하면은 A는 3K겠고 B는 K제, A는 3K가 아니고 세제곱을 했으니까 K 세제곱이죠. B는 K제곱이겠고 C는 누가 되겠니? K 4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선생님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이거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로 줄어요? K라고 하는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로 줄어들죠.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로그의 성질에 뭐가 있니? 로그의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겠지만 A의 m제곱 B의 n제곱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요 진수 앞에 있는 거듭제곱은 분자로 가고요.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요 거듭제곱은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나 얘를 a분의 n의 로그 a, b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힌트 나를 어떻게 표기할 거면요, 여기 8이 있잖아요. 이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3분의 1의 로그 2의 a라고 할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뭐라고 할래요? 2분의 1의 로그 2의 b라고 할래요.
그 다음 거는 로그 2의 C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인 거죠. 근데 내가 요 3분의 1을 다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요 3분의 1을 다시 여기 분자로도 올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해볼 거냐, 3분의 1 위로 올라가면 A의 3분의 1제곱인데 A가 K 세제곱이니까 뭐 할 수 있겠어? 얘는 사실은 로그 2에 누구로 바뀔 수 있다? K로 바뀔 수 있겠죠. A가 K 세제곱일 때 이걸 다시 3분의 1제곱 할 거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겠다. 얘가 K 세제곱이야? 요 세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3과 3분의 1 곱해서 1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또 누굽니까? B는 K제곱이라서 여기 K제곱이면 요 2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또 없어지겠죠. 서로를 없애겠지. 그러면 로그 2에 뭐가 되겠어? 또 K가 되겠네. C는 누구야? K4제곱, K4제곱이래. 이 C가 K4제곱이니까 4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얘는 4 로그 2의 K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K가 하나, 둘, 4개. 그러면 6개 있는 거죠? 6 로그 2의 K가 얼마가 되더라? 야, 네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로그 2의 K가 3분의 1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그래서 문제에서 누구 구하래요? 로그 2의 ABC 구하래네요. 그러면은 A랑 B랑 C를 다 곱하면 얘가 몇 제곱이야? K의 9제곱이니까 로그 2의 K의 9제곱이 이 문제의 정답이고 9가 앞으로 나가고 로그 2의 K인데 요 로그 2의 K는 얼마가 될 테니까? 3분의 1이 될 테니까 얘는 9 곱하기 3분의 1 3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답은 4번이겠네. 자, 사실 이제 요즘에 최고로 뭐 우리가 많이 상학함수의 그래프에서 계산상의 문제가 있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계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니까 조금 제가 자꾸 문제를 풀려고 주는 것은 해석상의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해석상의 문제인 이 문제 같은 경우, 자,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알파 베타, 일단 그래프를 봤을 때 이 x 앞에가 이렇게 신경 쓰이게 있으면 삼각함수의 주기는 구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숫자 파이분의 원래 주기, 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 그러면 얘는 주기가 2겠네. 먼저 주기부터 파악을 하고 가면요,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이게 한 주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다 합치고 싶대요. 자, 그런데 사실은 내가 대칭성을 가지고 합치잖아요. 합을 구할 때는 상학함수에서. 근데 대칭성을 구하려고 했더니 요거 세 개를 대칭으로 할 수 있는 애가 조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어? 야, 나 일단 베타 플러스 감마 얘네 두 개만 먼저 합쳐보고 싶은데, 그래? 그럼 베타와 감마를 합친 것의 평균은 누구야? 평균은 이쪽이에요. 이쪽은 누구랑 누구의 절반이니? 1과 2의 절반이니까 너는 2분의 3이겠다. 그래.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는 평균 곱하기 몇 개야? 2개잖아요. 그래서 너네 둘이 합친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네. 그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요,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면 얘는 얼마가 돼? 3 더하기 1하니까 4 더하기 알파가 되는데요, 이 F라는 함수의 주기는 얼마였던가요? 2였잖아요. 그러면 F4 플러스 알파는 F2 플러스 알파랑 똑같고 F2 플러스 알파는 F 알파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F 알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나
3분의 2라고 나와 있네. 아, 그래프의 값도 함수값도 그래프에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앞에 거를 해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의 합을 구해달래요? 야, 나 이번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야 되거든 이라고 하고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데 그럼 이 합을 구하려면 나 어찌하면 좋겠니? 나 얘네 둘의 대칭성을 따져서 평균을 구해. 이 평균은 얼마겠어? 2분의 1일 거고 2분의 1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나 너네들의 합은 1이야. 그럼 나한테 얘는 F2분의 3을 구해달라는 얘기네. F2분의 3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겠죠. F2분의 3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네. 너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2분의 3 빼기 1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4번 문제를 풀기 이전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원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수학인데 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호에서 이런 호에서 이 호에서 이렇게 내려서 부채꼴을 만들어서 요 각을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 동일한 호에서 아무데나 내가 원 위에 점 아무데나 끝에머리를 찔러서 요 각, 이 각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 중심각의 반절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말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각이 x라면은 여기에 중심각은 이걸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중심각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2x야. 뭐 이게 사실은 꼭 여기다만 그어도 되는 것 이런 성질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각이랑 요 각은 동일해요. 여기가 x면 여기도 x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야 너의 호의 길이랑 나의 호의 길이가 똑같아. 이 두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요 이렇게 중심각을 그었을 때 요 각도 요 중심각이랑 똑같아. 중심각이 똑같다면 이거의 반절이 원주각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은 요 각도 x야.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관계. 그러면 이 그림은 여기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 여기가 무슨 각이야? 이게 뭐야? 부채꼴의 호죠. 부채꼴의 동일한 호에서 뭐 길이만 똑같아도 되는데 얘가 원주각이 30도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이거랑 동일하게 그은 요것도 원주각이 되겠지.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린 여기를 누구라고 가르쳐 준 것이다? 30도라고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걸 보면 AD를 구해달래요. AD가 누구일까? AD는 요 길이를 구해달래요. 물론 이 문제에 지금 원이 등장했으니까 외접원이 등장했으니까 무슨 생각할 수도 있겠어. 이거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상당히 유력하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제 올바른 생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30도인 걸 알았으니 우리가 어쩌자? 사인 30도 분의 이게 이제 사인 법칙 공식이죠. 사인 30도 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편 16 루트 2는 반지름을 알면 2r이라고 해버리겠지만 그건 몰라서요. 사인 45도는 또 이거랑 하면 사인 45도 분의 마주보는 편의 길이 AD죠. 근데 이제 얘가 왜 이렇게 식을 세웠냐? AD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고 사인 30도는 얼마가 되는 거겠어요?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요 2를 분자에다 써주고 없애줘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양변에 2분의 루트 2를 곱해서 얘를 없애줍시다. 그럼 똑같이 여기도 2분의 루트 2를 곱해야 될 것이고
그럼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면 2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한다고 치면 AD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32가 되겠네. 너무 힘들어. 이게 은근 힘들어. 되게 열심히 해주고 싶은데 이게 되게 여러분들 쉬운 결심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수열의 합이 있는데 일단 수열의 합 SN이 등장하면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것은 SN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나 AN 구할 수 있어. 근데 그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돼? 어떻게 구하는 건데?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SN 빼기 SN-1이야. 그래? 그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단 조심했으면 좋겠어. 뭘 조심해야 하는데? 나 여기서 첫째 항을 구하면 안 돼. 물론 우연히 그게 맞을 때도 있어. 우연히 그게 맞을 때는 언제예요? S0가 0이면 그게 맞아. 여기서 A1을 구해도 상관없어. 근데 S0가 0이 아니면 그때 여기서 구한 AN은 반드시 틀려. 반드시 틀리니까 어떻게 A1을 구하면 좋을까? 그럴 때 A1을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어진 S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이렇게 하면 돼. 왜? 첫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뭐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SN이 말이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떠준다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도 돼?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등차 수열에는 첫째 항과 공비가 있잖아.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지? 아까 말했잖아. S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요 수열의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등차 수열엔 공차가 있으니 공차 D는 어찌 구할까? 공차 D는 얘랑 곱하면 돼. 항상 맨 앞에 있는 2차식의 개수에다 2를 곱하면 돼. 그래서 얼마가 돼요? 첫 공차는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4니까 어떻게? 무조건 4n이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5가 오면 되겠지. 따라서 A10은 얼마가 될 수 있냐면 35가 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에 대해서는 일단 뭐냐면 연속인 함수는 말이야. 연속인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랑 뭐가 똑같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아. 얘네들이 동일하니까 어떤 문제 유형이 있냐면 야, 나 연속인 함수인데 함수값을 구해줘. 함수값을 구해줘 이러는데 줘라기보단 주어가 낫겠죠. 함수값을 구해줘 그랬는데 함수값을 못 구하는 거야. 난 당신 함수값을 못 구하오. 그럼 어떡해? 너는 어차피 연속인 함수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야, 함수값을 구해줘 라고 해놓고 누굴 구해버려? 알았어, 극한값을 줄게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극한값에서는 x가 정확하게 1이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x-1로 나눠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fx는 극한값 구할 때 fx는 뭐라고 해도 괜찮아? 야, fx는 말이야 x-1로 나눈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해도 괜찮아. 자, 그런데 함수값이 f1이 4라고 나왔으니까 이 극한값도 내가 여기다가 뭐 한 거? 나 여기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라고 한 것도 뭐로 나와야 돼? 4로 나와야 돼. 0분의 0꼴은 항상 힌트가 몇 개다? 2개다. 첫 번째 힌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분모에다 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빵 돼야 되겠네.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빵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클루.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거 약분해가지고 대입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뭐 해도 괜찮아? 아우 귀찮다. 로피탈 쓰자 해도 괜찮겠죠? 자, 로피탈 정리 쓰면 미분하면 되니까 1분의 3x 제곱 플러스 a. 풀이가 훨씬 쉬워져요. 그 다음에 x에다 1 집어넣어주면 3 플러스 a야. 그게 극한값인데 그게 얼마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얼마겠다? 1이겠다 이거지. a 값이 1이니까 b 값은 얼마야? b 값은 마이너스 2겠다 이럴 수 있겠네. 그럼 a 곱하기 b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답이다 이럴 수 있겠네. 자, 7번. 여기는 이제 확률 통계입니다. 이제 통계 선택 한번 하신 분들이 하시면 돼요. 각각을 두 사람이 어떤 게임을 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사탕을 갖는다고 한다. 이긴 사람은 3개, 진 사람은 1개의 사탕을 갖는다. 메모를 좀 해두면 가위바위보를 할 거래요. 이기면 3개를 얻지만 지면 하나를 얻는다. 뭐 둘 다 없네요. 자, 근데 비기면 어떻대요? 비기면 2개의 사탕을 얻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갑과 을이 총 5번의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20개의 사탕을 10개씩 나누어 갖게 되는 경우의 수는이에요. 20개를 10개를 나눠 갖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기고 지고 비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고 비길 수 있는데 이거를 상황을 나눠보죠. 근데 되게 난감한데? 만약에 비기는 횟수를 제일 많은 걸로 상황을 나눠보면 비기는 횟수가 비기는 게 총 몇 번이면 비기는 게 5번이면 되겠죠? 5판을 모두 비겨요. 5판을 모두 비기면 이 상황이 이제 다 10개씩 나눠 가질 건데 내가 만약에 비기는 것을 4번 하면 4번 비기면 8개씩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한 판은 비기지 않고는 안 되겠죠. 4번은 안 돼요. 자, 그럼 비기는 횟수를 4번,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고 너는 1개고 비기는 거 4번은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똑같이 10개씩 나눠 가질 수가 없고 비기는 경우가 몇 번이라면 3번이라면 일단 얘네들이 몇 개씩 나눠 가졌어? 6개씩 나눠 가진 상황인데 나머지 2판을 더 할 거예요. 나머지 2판을 어떻게 하면 돼? 한 번은 A가 이기고 한 번은 B가 이기거나 그럼 나머지 2판을 3번은 비겼으니까 3번 비기고 한 번씩 이겨야죠. 1승 1패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가위바위보 5판이 이렇게 있는데 가위바위보 5판이 무승부가 3번 갑의 입장에서는 무승부가 3번 그 다음에 이기는 게 한 번 지는 게 한 번이죠. 그러면 무무무 승패 이거를 뭐 할 거야?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네.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무무무 승패를 일렬로 나열하자.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얘네 일렬로 나열하려면 얘네들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5팩을 누구로 나눌 거다? 3팩 똑같은 거 3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답은 얼마야? 20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비기는 경우가 만약에 2번이라면 비기는 게 2번이면 얘네가 지금 몇 개를 나누어 가지게 되겠어요? 비기는 게 2번이면 4개를 나누어 갔는데 나머지 3판을 할 거야. 그럼 한 사람이 다 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수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은 2번 이기고 한 사람은 한 번 이기면 되겠어? 그것도 안 되겠죠. 개수가 10개 10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또 경우의 수가 빵개예요. 나 이럴 때는 비기는 게 2번이면 나 얘는 못 나눠 가지겠어. 그런 경우의 수 없어. 자, 이거 하나 가능하고요. 얘 하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한 번만 비기자. 비결을 한 번에. 한 번 비기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나눠 가지려면 나머지 관계에서 2대2가 되면 되죠. 그럼 이건 무슨 나열이에요? 승승패패무. 얘네를 어떻게 1렬로 나열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얘는 5 곱하기 4는 약분돼서 없어졌다고 치면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몇 개겠다? 3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30개, 20개, 1개를 다 합쳐서 51개.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답이 맞는지는 근데 몰라. 자, 뭐냐면 이게 비기는 게 한 번도 없으면 5판이 홀수판이기 때문에 비기는 거 없이 얘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번 모두 비기면 동률이죠. 3번 비기고 1승 1패 하면 동률이죠. 한 번 비기고 2승 2패 하면 동률이니까 그런 방법들의 경우의 수를 뭐하자? 다 합치자. 잠시만요. 자, 그림과 같이 돼 있대요. 뭐 사실은 이거 어제 여러분들 다 풀어서 얘를 계산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애들이 묻기로는 이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말게요. 저도 너무 힘드네. 할 게 많아. 자, 어차피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 뭡니까? 곡선이 있다면 반드시 부채꼴의 넓이일 것이니 부채꼴의 넓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중심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들을 부채꼴로 만드는 그 원의 중심은 얘일 거고요. 그죠? 이렇게도 부채꼴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도 부채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부채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 기침이 나. 지금 배도 고파서 밥도 먹고 싶고. 여 부채꼴의 넓이를 여기를 삼각형의 넓이를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 색칠된 부분을 2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고 하고 얘를 4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첫째 항, 내가 구하고 싶은 첫째 항은 누군 거야? 2번과 4번을 더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좋은 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내가 맨 처음에 누굴 구할 수 있냐면 1번과 2번과 4번을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1번과 2번과 4번을 합친 것은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실 거냐면 내가 1번 누구를 뺄 거냐면 3번 부채꼴을 뺄 거예요. 3번 부채꼴을 빼고요. 얘를 빼고요. 그 다음 여기 1번, 2번, 4번이 아니고 1번, 3번, 4번이군요. 1번, 3번, 4번에서 먼저 3번을 부채꼴의 넓이로 뺀 다음 1번은 또 뭐 할 수 있겠어요? 삼각형의 넓이로 뺍시다. 1번은 삼각형의 넓이로 빼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럼 얘가 이제 누구겠어? 얘가 4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를 동시에 1과 2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누구예요? 부채꼴. 그 부채꼴에서 아까 구했던 삼각형을 다시 한번 1번 삼각형을 빼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딱히 다른 그런 것도 길이들은 다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구하기 위한 얘가 5A가 4고 5B1이 4루트 3이래. 5A가 4고요. 5A1이 4인가?
5b1이 4루트 3이래요. 그럼 이게 1대 루트 3이니까 무슨 얘기 할 수 있겠어? 여기 30도라는 거 알려줬을 거고 여기 뭐 3분의 파이 60도라는 거 알려줬을 거예요. 특수각이니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의 길이가 4면 여기의 길이가 4라는 것도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거 요거랑 요거의 비율이 또 닮은 비여서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해서 넓이의 비는 또 제곱하면 되고. 그래서 뭐 어제 보니까 학원에서 다 풀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이거는 풀어주지도 않았는데.